안녕하세요. 바로보기 방송입니다. 지금 한중 외교안이 공식 발표했다고 해서 그 내용을 방송을 내보냅니다. 결과는요. 첫 번째, 사드 배치를 안 하겠다. 두 번째,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 MD에 참여하지 않겠다. 세 번째, 한국, 미국, 일본 안보 공조 협력을 3국 군사 동맹으로 발전시키지 않겠다. 아, 이게 한국과 중국이 고위 당직자들이 만나서 받아온 그 합의문이라고 발표하는 겁니까? 사실 이거를 이거 발표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구태여 한국 고위 관계자들이 만나서 그 합의한 발표문이라고 말하기에는 참 부끄럽고 내용도 없고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되는가. 저번에 이제 MBC, 상암동 MBC, DMC라고 디지털 센터에 이제 갔었을 때예요. 그쪽에 이제 중국에 관련한 여행사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일 때는 여행도 많이 보내고 누구나 한 번쯤은 무조건 다녀와야 된다고 할 정도로 중국 사람들이 엄청 대한민국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때 이제 담당자가 20명 있었던 게 요새는 3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반이 문제가 아니고 반의 반이고 거의 전멸이죠. 그래서 지금은 중국에서 아예 여행을 내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담당자도 20명에서 3명으로 줄어들 정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그 경제 손실이 어마어마한 거죠. 한 13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되고 나서 오히려 미국 대사관으로 몰려가서 트럼프 참수하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일 참수 작전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그대로 들고 가서 미국 대사관에 가서 이제 트럼프 참수해야 된다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했던 거더라고요. 참수해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미국 광우병이라고 옛날에 이명박 시절 때 굉장히 했었죠. 그리고 이제 미국하고의 FTA 반대한다고. 그렇게 미국 대사관에 가서 이제 광우병 FTA 반대, 그리고 이제 미국 물건을 일체 안 사겠다, 불매운동. 누가 가서 했어요? 촛불 시위들이 가서 했잖아요. 다시는 미국의 물건을 사지 않겠다, 불매하겠다. 그 미국을 얼마나 엄포로 줬습니까? 그래서 FTA 다시 협상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손해를 많이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시끄럽기만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미국 대사관 가서 그 난리를 치면서도 시진핑한테 가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중국이죠. 중국이 롯데를 얼마나 보복했습니까? 현대자동차 불매운동도 하고, 그 한류 방송 금지하고, 한국 여행 금지하고, 이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당자가 20명이나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시진핑 그 사람이 굉장히 후원적이었어요. 대한민국 남한에 중국 사람들이 한 번은 무조건 다녀와야 한다. 근데 그 상황에서 이렇게 바뀐 이유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때는 어느 정도로 그 한류가 일어났냐면 중국에서 한 번은 무조건 남한에 중국인이라면 한 번은 무조건 남한에 갔다 와야 된다. 그리고 그 많은 여성들이 그 한국 화장품 선호도가 뭐 굉장했죠. 그 우리나라의 그 수출에 막대한 그 이익을 안겨준 그 화장품 판매, 그 다음에 성형수술, 한국의 그 성형수술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다고 다들 내려왔고, 그리고 이제 그 한류 연예인들이죠. 굉장했잖아요. 일본, 미국은 물론이지만 중국에서 한국 그 한류 연예인들에 대한 그 환호성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조선의 역사가 중국을 뒤엎는다. 이럴 정도로 뭐 중국의 사대주의가 남한을 덮는 게 아니고 그 한류나 화장품이나 성형술, 뭐 한국 방문 이런 모든 걸로 인해서 그냥 그 중국의 그 사대주의나 뭐 그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민주주의 발전으로 돌아서지 않으면 정말 안 될 정도로 그 국민들의 환호가, 중국인들의 환호가 대단했습니다, 진짜.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지금 벼랑간 시진핑이 롯데마트 처벌하고,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불매운동하고, 한류 스타들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한국 여행 가지 말라고 하고, 이 난리가 왜 났냐는 것입니다. 왜? 그런데 기억나는 게 있어요. 문재인 정부가 이제 당선이 됐다고 방문했을 때 제가 그 사람 이름은 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고위층이죠. 시진핑 다음으로 얼굴 좀 둥글둥글하고, 그 사람이 문재인 당선자를 어깨를 탁 치는데 와 그냥 팍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희 이쪽에서도 한 3일 방송 나갔습니다. 그 자료가 있어요. 제가 누구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 3일 동안 나가다가 이제 그 방송이 딱 이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 문재인 당선자를 어깨를 탁 치는데 이야 팍 소리가 나면서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저가 그걸 본 순간.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문재인 당선자에게 촛불 시위를 부정했단 말인가? 하여튼 기분 되게 나빴어요. 그 이후에 그 중국에서 이런 불매운동을 하고 현대자동차를 불매운동에서 무너뜨리고 롯데마트를 전국으로 확산된 그 약속된 전국 롯데마트를 다 거의 파괴 수준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그러는 것을 보면서 우리 정부들은 뭐가 그리고 답답한지 자꾸 아부하고 비유 맞추는 식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중국은요, 사대주의고, 정통 그 한족이죠. 한문을 쓰는, 그 정통이다 보니, 바르고 옳고, 그런 거에 대한, 역사관이 있는 나라입니다, 역사관이. 자본주의나 민주주의 같이,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이렇게, 저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나라 사람들의 그 인식과 확산과 사상과 이런 모든 것들은, 철두철미하게 원칙주의자입니다, 원칙. 그러다 보니까 그 원칙이지 않을 때, 반칙일 때, 또는 그, 역사적이고 정통적이지 않을 때, 역사를 파괴하고 정통적이지 않은 것을 보일 때 그 사람들은 돌아섭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는 정통주의니까. 그 기본도 근본도 없는 민족이라고 우습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그 이후부터 시진핑의 대접은 가혹했습니다. 혹독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이제 지금 오늘 이렇게 한중 고위 당직자들이 그 협의문을 공식 발표했다고 한 결과가 지금 이겁니다. 사드 배치 안 하겠다. 그리고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 MD에 참여하지 않겠다. 한국과 미국과 일본 그 안보 동맹이었죠. 그 안보 3국의 군사 동맹으로 발전시키지 않겠다. 이게 완전히 백기 든 거 아닙니까? 예? 이게 나라 대 나라로서 주고받고 한 내용이 있는 겁니까? 참 비교가 됩니다. 정말 비교가 됩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오늘은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이 참담하고 답답한 발표문을 방송하게 돼서 참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돌아오는 12월에는 참으로 역사적으로 정통적으로 우리 모두 기본과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